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올여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신도림 방면 전철에 탑승했는데요. 왜 출발을 안 하지? 문은 왜 다시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열린 전철문 사이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분명히 A씨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탔고 전철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플랫폼 벽면에 떡하니 적혀있는 사당역. 2호선인데 방향도 잘 탔는데 순환선? 너무 졸아가지고 설마? 이렇게 돌아가지고 설마? 그렇게 간 거지. 아, 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나도 그런 적 있어. 뺑뺑 돌잖아 2호선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뜬금없이 사당역에 던져진 A씨. A씨와 같은 전철에 탑승했던 커플 역시 당황을 금치 못했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와 커플은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뛰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소름 끼쳤던 건 A씨가 지나친 계단 아래 보이던 시커먼 폐허. 정체모를 공포에 휩싸여 사력을 다해 뛴 A씨는 겨우 사당역 9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분명 그날은 1월 한겨울이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반팔 차림. 그곳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전철을 탔던 A씨. 그 기묘한 일을 겪고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땐 여전히 1시 7분이었습니다. 아, 꿈꿨네. 꿈꾼 거야, 꿈꾼 거. 꿈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난 뭐 화성도 갔다 왔어, 꿈에서. 정말로? 아, 그럼. 이 이야기는 A씨가 직접 겪었다는 실화입니다. 사당역에 뭐 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의 D 커뮤니티에 게재해 지난 6월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 A씨가 도착한 사당역의 플랫폼 벽면이 갈색 벽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었다는 점에 주목. 그거 옛날 4호선 개통할 때 인테리어와 똑같잖아. 그럼 1985년 과거로 회귀한 거야? 진짜? 완전 소름? 이란 반응을 보였고요. 일명 사당역 괴담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기묘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서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올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오싹한 이야기들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7일을 공개합니다. 러시아 숨겨진 비밀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괴담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다 못해 기정사실처럼 믿고 있는 괴담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대. 지하철도 아래인데 그 아래 또 지하철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비밀 지하 노선을 만들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허. 국가 기밀 뭐 차원에서. 예전에 뭐 국가 기밀. 네. 괴담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인 스탈린.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주로 비밀 별장에서 은둔하다시피 생활했고요. 자신의 경호원 외에는 자식들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암살 편집증에 시달렸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인들에 따르면 이 몸이 대표할 수 있는 지하철을 은밀히 만들어라. 미소 냉전 시기 암살을 병적으로 두려워한 스탈린이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밀 지하철 노선, 일명 메트로2를 만들라고 지시. 이 메트로2는 스탈린의 교회 별장, 국방부, 군사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들과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전.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도 이제 정권을 잡기 초반에 워낙 많이 숙청을 했기 때문에 말년에 암살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지하 노선이 무려 지하 15층 깊이에 약 15,000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지하 도시, 일명 라멘키로 이어진다는 괴담까지 존재했습니다. 이는 핵 전쟁이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부 엘리트들만 수용하기 위해 개발, 최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음식 창고, 발전기, 수면 구역 등을 마련해뒀다고 하는데요.
필요는 하겠지만 또 씁쓸한 게 이게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살겠다고 또 이런 거 마련해 놓은 거 보면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인들이 이 괴담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 국방부에서도 메트로2의 존재를 의심. 1991년 메트로2로 추정되는 노선도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 소련 출신 정치인들이 비밀 지하철 노선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엔 러시아 도시 탐험 크리에이터가 모스크바의 지하철 영상들을 우크라이나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 중에 메트로2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일각에선 지하에 기밀 시설은 있으나 괴담 속 메트로2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메트로2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6위 공개합니다. 탈의실 모모 사건의 진실. 1969년 5월 프랑스 루아레주의 중심 도시 오를레앙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윗골목에 사는 여자가 도로패 갔다 실종됐대. 아, 또?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옆 학교에 다니는 애도 그 매장에 갔다가 실종됐잖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도르페란 이름의 의류 매장을 포함해 무려 6곳으로요. 피해자들은 전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만 없어졌다면 납치 의심이 좀 되네요. 뭐 납치하는 조직들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인신매매범들. 그렇지. 뭐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의 내막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일단 매장에 젊은 여성 손님이 방문하면 매장 주인이 다가와서요. 어머,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 저기 탈의실 가서 입어보세요. 탈의실에 들어간 여성 손님을 감금. 와. 그리고 탈의실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 지하실로 데려가서는 억지로 마약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와, 무섭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여성을 결박해 루아르강에 대기 중인 보트에 태워서요. 중동이나 남미로 보내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 처음엔 의류 매장에서 실종된 여성이 3명으로 알려졌지만요. 5명, 10명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실종자가 무려 38명에 달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이제 그 매장들 근처에는 뭐 젊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아무도 안 가겠는데요. 야, 근데 탈의실이란 공간이 되게 무서운 그렇지. 공간이네. 뜻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을 잠그잖아. 걸어 들어가서 잠그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 없을 수밖에 없지. 와, 너무 무섭다. 이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오를레앙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요. 일부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매장들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 오를레앙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0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를레앙 의류 매장 실종 사건은 사실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가짜 괴담. 아유, 뭐 하는 거야? 당시 언론에서도 실제로 오를레앙의 의류 매장에서 여성들이 실종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오를레앙 시민들은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사실에 주목. 유대인들이 경찰들을 매수해서 실종 사건을 덮은 게 분명해. 실종 사건이 허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다른 음모론으로 발전. 결국 괴담에 등장한 일부 매장은 폐업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괴담을 맹신하고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어린 학생들이 퍼뜨린 거짓말에서 시작된 괴담이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네요. 게다가 뭐 지목된 매장들이 전부 유대인이 운영했다는 걸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 참 유대인들에 대한 얼마나 그 반감. 정말 차별이 팽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괴담, 퍼뜨리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5위를 공개합니다. 사람 살 파먹는 모모. 2011년 아프리카 모잠비크.
당시 현지에서는요 무시무시한 괴담 하나가 퍼졌습니다. 이제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대. 아니, 죽을지도 몰라. 뭐죠? 길거리 음식 같은 건가? 어허, 독이 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흔히 볼 수 그런 있는 것 거? 같아. 네. 한 입만 먹어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나나. 바나나가 왜? 당시 모잠비크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퍼진 충격적인 이야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가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먹고 죽었습니다. 3주 동안은 바나나를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 괴사성 근막염은 이 세균성 감염병으로 이 급속도로 피부와 근육을 파괴해 일명 살 파먹는 세균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자,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죠. 어우. 와, 근데 저 사진은 정말 너무 무서운데요? 근육을 다 파먹은 거죠? 실제로 그 2011년 홍콩에서는 이 괴사성 근막염이 유행하며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를 먹으면 이 무서운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다는 일명 식인 바나나 괴담으로 모잠비크 전역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름이 식인 바나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일단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가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사성 근막염은 면역 체계가 약화된 노인 혹은 만성 질환자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요. 해당 이메일이 경고한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산 바나나를 먹고 사람이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모잠비크에 퍼진 식인 바나나 괴담 거짓, 아유, 참 정말. 근거 없는 괴담이었습니다. 사실 이 식인 바나나 괴담은 1999년에도 모잠비크 내에서 한 차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코스타리카산 바나나가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식인 바나나 괴담을 맹신합니다. 모잠비크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문의 전화가 쇄도해서요. 이후 센터에서는 일명 바나나 한라인까지 개설. 하지만 2011년 소문이 재확산되자 이 정부에서는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된 바나나가 수입된 적은 없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FDA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올까 봐 경고 발령을 꺼린다더라라며 이메일로 퍼진 괴담을 맹신, 정부 발표를 믿지 않았고요. 결국 한동안 모잠비크 내에서 바나나 가격이 폭락할 만큼 이 수많은 이들이 식인 바나나 괴담 때문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괴담이 저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저런 얘기 있으면 일단 안 사고 보고. 그럼 해당 업자들은 다 망하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 정말.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4일 공개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범인은 뭐뭐.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이 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지금부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포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두 손. 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금만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철투성이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이로 귀신 같은 거.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트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